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다 물어보서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PD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바로 네. 눈빛 한 번에 이제 소개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고교 학점제가 점점점 시연돼 가고 있네요. 네. 처음에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진행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얘는 참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는데 참 동PD님 기억납니까? 네. 정권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거는 문이과 통합 다시 말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예. 그게 2014년에 발표됐어요. 네. 그 2014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고교 학점제는. 그러니까는 이미 2014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추후 여력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마 2014년이 박근혜 정부 초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마 그 당시 교육부 장관님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셨어요. 아마 행정고시 출신의 교육부 차관 출신의 아마 관료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이 발표를 했었던 교육제도 아니었고요. 초안은 이명박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어진 이 고교 학점제, 요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권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진보냐 보수냐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교육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이 극대화된 어떠한 모델이 이제 고교 학점제다. 결국은 제가 왜 이렇게 역사를 말했냐라고 얘기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떻게 되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 뿌리 자체가 그 MB 정권에서 형성이 된 부분이고요. 발표를 누가 했냐면은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교육부 장관이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정신이 이어져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후년 뭐 어떤 정치적 지형에 관련된 선거랑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교육의 앞으로의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5년간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육진담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2016년 2월 16일 교육부가 그간의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시도교육청별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발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행정적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 뭐 그렇죠. 변함없다.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니 뭐 이미 뭐 뿌리 자체가 그러면 뭐 다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뭐 누가 바뀌면 바뀌어질 것 같은데 뭐 바뀐다고 바뀌어지나요? 잘 안 바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언론이 이야기한 부분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슈적인 요소들은 되게 지역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많고 오히려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수월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대학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떠한 학교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변화 여지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교에 갔어 내 애가 고등학교에 갔어. 그러면 고등학교에 갔으면 내 애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공간도 많이 들고 선생님도 많이 드니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방적으로 배워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학교라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학생 중심으로 제가 원하는 걸 좀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미안해 돈이 없어 좀 이렇게 좀 모여서 들어주면 안 될까? 이 두 가지 중심인데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가자예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5사 교육제도 개혁안이에요.
이게 30년 전이잖아요, 벌써. 이때부터 꾸준히 대한민국은 학생의 선택권을 어떻게든 좀 늘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어머님들도 안 좋으세요, 이게. 내 애가 원하는 과목을 듣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적 취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이거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줘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원하는 과목을 내 애가 들을 수 있게, 학생이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택권 학생에게 준다는 거고, 그럼 학교는 거기에 맞춰줘야 돼. 공간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 교사 역할도 바뀌어야 돼. 거기에 맞게 시도교육청의 역할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움직여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고, 미안하다. 지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한 반에 100명씩 몰아놓고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그게 만약에 못 쫓아갈 것 같으면 미안하다. 이런 게 사실은 근대화 초기의 교육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에게 이제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세련되게 선택권을 준 방식으로의 교육제도의 완성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완성판이 고교학점제예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최종 확정판이다, 완성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역사적인 맥락을 민감한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이 안 자체가 논의된 게 이명박 정부. 그리고 그것이 논의가 되어져서 최초로 발표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박근혜 정부 초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최종적인 형태의 내용으로 만들어낸 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다면 이거는 안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 사항 계신 분들이 초등 어머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맞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생 어머님들도 이 영향력 하에 우리 애가 입시를 치른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단은 할 얘기가 다 했습니다. 오늘 뭐 방송 뭐 아니. 저희가 사실 다룰 게 되게 많거든요. 이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저 사실 그죠? 이걸로 원래는 설명회도 해드려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정비되는 대로 중간고사 이후 정도에는 뭐 전국 순회 뭐 설명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요 부분을 가지고는 아마 말씀을 드리러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상이 현 초등학교 6학년. 정확하게 연도는 09년생. 근데 이제 초6이면은 이제 그 결국은 중1은 뭐 완전히 영향력 하에 있는 거죠. 태풍이 뭐 그때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전면 시행은 2025학년도 그때부터. 네, 아마 시도교육청별로 보통 1년씩 땡겨요. 근데 벌써 경기도 관내는 2022년 2년부터 네, 2022년, 2024년. 그래서 2, 3년 땡기겠다. 그래서 근데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죠. 많아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선도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현 중등까지는 영향력 하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1은요, 그냥 딱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1 어머님들은 우리 애도 그냥 이 영향력 하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시만 조금 달라질 뿐이죠. 그건 다음 주 방송할 거죠? 네. 동 PD님, 네. 뭐 조사한 거 있으시면 저번처럼 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방송 주제가 고교학점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자. 그러니까 진행자분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2014년 9월에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이제 총론이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2019년에 11월쯤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했죠. 거기서 고교학점제 내용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긴 했었어요. 들어가 있고, 그 좀 쉽게 좀 고교학점제를 정의하자면 저희가 여러 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5글자예요. 선택이 있죠. 선택한다는 거죠. 아까 계속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선택권이었어요.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 그거를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학사 운영 체계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 종합 추진 계획에 좀 세부적으로 저는 이번에 되게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뭐 내년 선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계획을 굉장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다. 교육부 관련자분들이. 그래서 먼저 좀 그 여기 이제 화면에 뭐 표도 이제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학점 제형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무슨 제였죠? 단위제였단 단위. 말이죠. 단위수. 그래서 내신 관리할 때 단위가 큰 과목을 주교과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는 말 그대로 고교 학점제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 계획에 50분 단위로 16번의 수업 그렇게 했을 때 1학점을 이제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또 표현하자면은 대학 학점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그 대학에서는 왜 저는 총을 맞아봤기 때문에 쌍권총 있죠. 예. 저는 수험 받아가지고 이제 뭐 여름에 계절학기 이렇게 하고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쉬운 일이 아닌. 그 지금 여기 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계절 수업을 통해 가지고 보충 이수를 해서 채우겠다. 근데 이제 그 점수를 나눠놨거든요. 인컴플리트 체계라고 해가지고 그 이수 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사제도 운영 체계에 대해서 표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처음에 교육 과정이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은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 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소수로 무슨 지도를 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어떤 아이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 어떤 선생님도 지도 과정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참여 수업 미수 예방 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미수 예방 지도가 아까 F 학점 그러니까 I에 해당되는 지도 내용이고, 그다음에 평가 수업 연계 과정 중심 평가 성취 평가 실시. 요 평가에서 되게 중요시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성취 평가제가 확대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따가 또 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수되는 과정이나 미수. 아까 I 과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학점 취득. 학점 취득은 192학점이에요. 기존의 단위수가 아까 204단위. 네. 이게 이제 총 학점 3년에 했을 때 이제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지 졸업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에 그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그 특정 어떤 고등학교, 선도학교들 내용들 이렇게 나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급별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개인별, 학생별 시간표가 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사물함 앞에 다 붙여져 있어요. 개인별적으로. 네. 다 다르니까. 그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 체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입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방송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복잡한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성취평가냐 석차냐라는 그렇죠. 부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게 192학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네. 학점이란 말을 계속. 네. 그러면 192학점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하신다면 학령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이 모두 다 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다음 주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무학년제에서 선택을 하는 과정의 시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아주 앞선 과목을 바로 수강 신청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거든요. 선택에 대한 문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전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교육부가. 그건 뭐냐면 이걸 꼭 들어야지 이걸 들을 수 있게. 이걸 이수 못하면 이걸 못 듣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원칙은 무학년제라는 거.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꼭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교육부 발표를 보면서 다음 주에 해야 될지 지금 이번 주 말씀드려야 될지 약간 제가 고민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뭐 말씀드리고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 방송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길어질까봐. 길어지면 가뜩이나 안 들으시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안 지루하세요?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네. 원래 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이 교육 콘텐츠 자체가 노잼이죠, 노잼. 노잼인데.
진짜 거의 그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예, 분들께서 저희 교육진담을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해외도 있어요. 해외도. 물론 오. 대한민국 사람이겠죠. 왜냐면 우리 막 그러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아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왜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은 학생에게 들어가는 최종판이다. 예, 그리고 학점제다. 그러니까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한다. 그러니까 학점제라는 건 결국 학년 구분이 형식적으로 없게 된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입시에서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성적 산출에 있어서 A, B, C, D, E 절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그럼 내신 어떻게 따지냐? 그렇지. 내신 어떻게 따지는 거며, 학종은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가는 거냐? 다음 주 방송. 너무 사람들이 너무 얄미워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너무 길으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컷하고 또 다음 주로 해서 또 전문적으로 또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걸 저희가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1시간 해가지고서는 확 끊기도 하는데 좀 집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고교학점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오늘은 역사적 배경과 의미 이런 그렇죠. 부분들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의 성적 산출이 설대평가인데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말을 하려다가 이제 말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다를 텐데 학교의 역량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준비한 거군요. 예. 저는 다음 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옷은 안 바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